다방, 끽 다점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많은 모던 조선 중에서 구태여 다방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가 있으신가요? 단순히 커피가 어떤 취미의 생활뿐만 아니라 그 커피를 파는 그 지역 자체가 그 점포라든지 거기가 거의 뭐랄까 정보의 소통이었고 하다못해 뭐 페니 대학이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영국에서는 상당히 문화적인 것도 그랬지만 근대의 어떤 정보망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바람에 일종의 사교 클럽 역할을 그렇죠. 했던 거죠. 예. 네. 뭐 살롱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들어올 경우에는 뭐 고종부터 그 커피를 마셨다고 하는데 그럼 커피나 차를 파는 혹은 차를 다루는 어떤 그런 문화라는 게 우리도 차를 마시잖아요. 녹차를 위주 있었고 그 과정을 보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 차 문화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일본이 더 활성화되고 우리는 약간 뭐랄까 그 문화가 죽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차를 마시긴 마셨는데 이런 다방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거는 그러면은 이제 일제 때 들어가서죠. 일제 들어가서. 네, 그래서 이제 카페는 이제 커피를 마시는 커피하우스, 뭐 카페 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다방이란 차나 커피나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쌍화차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그게 합쳐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일제 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뭐 삼국시대나 뭐 아니면 고려시대나 이럴 때는 모여서 차 마시는 문화는 없었나요? 오히려 왕실에서 차를 준비하는 관청도 아예 따로 있어요.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다연원이라고 그래서 차 준비하는 아예 그런 기관이 따로 있었고, 화랑들 경우에는 한송정, 뭐 강릉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모여서 화랑들이 차를 마셨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상점화된 거죠. 네, 상점화된 거. 유럽도 그게 빠르지는 않았어요. 안 빠르지 않아요. 근데 들어와서죠. 진짜 아무래도 도시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가능한 맞아. 건데 다방 아니면 이게 차 마시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럼 일제 시대 때 들어와서 생기는 거라고 보면 이제 정리가 됐고요. 네. 그렇게 돼서 그때 이제 그 유명한 거 딱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가장 대표가 될 만한 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커피가 들어온 거는 이제 커피 전문점으로 들어온 방식이 아니고 호텔에 들어가 있는 호텔 커피숍의 경우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대불호텔 거기서 아마 그 서양 음식하고 그다음에 커피를 같이 팔지 않았겠냐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유명한 게 실은 이제 손탁 호텔이죠. 이화여고짜리 있었던 이 손탁 호텔에 커피만 팔았다기보다는 차와 커피가 같이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커피가 옛날 드라마는 커피를 막 못 먹고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커피가 한국에서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서 그 정도 마시고 김윤식이나 이런 고관 대작들 집에 가면 부잣집에도 있었겠죠. 있겠죠. 커피들이 네. 있더래. 근데 대불호텔은 음료는 팔았다. 근데 음료 메뉴가 안 정해. 네. 아마 커피 팔았을 거야. 팔았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죠, 대부분. 네. 손탁이 손신가요? 아니 독일인인데요. 앙뚜아네트 손탁. 이렇거든요. 외교관의 나도. 처제로 아마 온 걸로 여성한테 기억을 하는데 맞지. 고종한테 상당히 많은 호의를 받았고 이 손탁 호텔 자리도 실은 하사된 거죠. 예. 한국 사람이죠. 성이 손신이거든요. 그때 호텔에서는 생겼는데 호텔 외에 그러면 독립된 가게로는 그런 다방이나 이런 카페 같은 게 생긴 게 없었나요? 1910년대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까 손탁 호텔은 1902년 만들어졌으니까 조금 앞서고 본격적인 차나 그 커피를 파는 그 소위 이제 다방이나 커피 전문점이라고 하는 곳들은 1910년대 일본인들이 먼저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명동에 대표적인 게 진고개 쪽에 뭐 청목당 뭐 이런 데도 있고요. 남대문 쪽에도 뭐 남대문역 다방. 그다음에 1914년에 조선호텔에서 호텔 겸 다방. 근데 이거를 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까 이제 손탁 같은 사람은 이제 외국인인데 아마 일제 시대니까 또 일본 사람들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주 막 유명해지고 이런 가게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작한 건 어쨌든 일본인들이 먼저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조선인들도 1920년대 되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뭘 빨리 받아들여요. 굉장히. 병인양요 나기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려고 중국에서 소문을 듣거든. 한국이라는 땅이 있다. 근데 선교사들은 하니까 손 안 댄 땅이 있으면 되게 좋아해. 자기가 무슨 에베레스트 정복하는 것처럼 서로 가려고 그러는데 중국인이 다 말리는 거야. 거기 이제 중국식 표현에 하면 저는 완전 꼴통들이 살아갖고 우리말도 안 듣고 니네들 가면은 택도 없다. 네, 고생하다 그러지. 근데 막상 와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하는 말이 자기들이 봤던 중국이나 이런 애들보다 훨씬 빨리 받아들인다.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그러니까 남녀 7세 부동석 해수욕장 만들자마자
저 비키니 있어요. 금강산 해수욕장 바로 벌써, 나와요. 네, 1910년대, 20년대 가면 벌써, 지도까지 나오고 벌써, 사진 있어요, 그럼. 이미. 나 옛날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 지리산 빨치산들이 소원이 뭐냐고 했더니 커피 한 잔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 이게 정말 3, 40년 사이에 확 나가는 거야. 얼리 어답터 기질이 그때도 상당히 있었던 것 그리고 같은데. 그 당시 저 선교사들이 썼던 기록들을 보면 정말 조선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단순히 그냥 뭐 해코지를 한다 혹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본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의 오지랖 넓다 수준까지도 실은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간섭하고 다 참여하고 다 해줘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맨날 거짓말인 게 뭐 영화 상영했더니 뭐 악하고 도망갔다 뭐 아니에요. 사진 찍으려고 그러니까 뭐 영혼이 빠졌나 아프리카 사던 얘기하고 있어. 아니에요, 저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저렇게 나왔잖아. 호기심 그렇게 많은데 왜 쳐졌냐. 그래도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래. 그 사람들도. 왜냐면 소문은 다 듣고 오거든. 근데 왔더니 중국, 일본보다 오히려 훨씬 빨리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왜 이래? 그 사람들이 그랬어. 이런 문화가 이제 서양인들이 직접 들어오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일제시대면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거든요. 그럼 일본에 먼저 있었을 거고 우리나라의 카페를 처음에 그러면 더 대중화시킬 때는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방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그냥 카페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 이제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다방의 경우에는 차도 판다, 커피도 네. 판다 이런 방식인데 보통 카페라고 하면 우리들 얘기할 때는 커피하우스 같은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카페 이러면 유흥업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 술집이요? 네, 서양식 유흥업소의 방식이 드는 거죠. 빨리도 생긴다.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남녀 7세 부동석 도대체 누가 한 소리야. 네, 일본이 그렇게 시작을 해서 고객들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서양식 유흥업소를 하고 그거를 관할하는 일본에서 여튼 총독부대 관할하는 그걸 이렇게 유흥업소 관할하는 관청이 거기에 붙어요. 카페에서 무슨 시 낭송회 발표회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네, 그거는 카페가 아니고 다방입니다. 다방이군요. 네, 다방에서 1940년대 정도까지는 이 다방 자체가 문인들도 모이고 예술인도 모이고 하다못해 연주회도 하고 서양 음악도 튼도 틀어주고 막 이런 그런 공연 위주 내지는 예술인들 하다못해 이상 뭐 이런 분들도 다방 운영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다방을 직접 문인들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이상이 제비라는 제비라고 하는 제비족 할 때 제비. 네, 제비. 빵집 술래, 빵집 술래 이런 거 하잖아. 이때도 다점 술래가 있습니다. 다방 술래. 네, 다방에 왔다가 네, 가면서 그래서 여기 어떻고 저기 어떻고 금붕어 뭐 물만 마시잖아요. 뭐 그런 유행어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총독부의 건축기사로 오래 다녔던 고등공업 출신의 김혜경 씨가 경영하는 것으로 종로서 서대문가 가쪽에 가면 한 10여 접집이 있는데 거기에 오른쪽에 페브먼트 오른쪽 도로를 얘기하죠. 네. 그쪽 옆에 나일강변의 여객선 같이 운치 있게 비껴선 그 집이 보인다. 네. 더구나 전면 벽은 전부 유리로 깔렸는 것이 이색적이다. 근데 이렇게 종로 대가에 옆에 끼고 앉았으니 있던 많지 이 집에 인삼차를 마시면서 바깥을 내다보느라면 유리창 너머 페브먼트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여성들이 구둣발이 지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그림을 바라보듯 사람을 황홀케 한다. 아니 왜 페이브먼트라고 영어를 쓰고 네. 이 당시 유명해요. 그랬죠. 항상 그런 단어를 써요. 항상 좀 섞어 써야 돼. 네, 삼천리에 나오는 끽다전 비평기.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맛집 블로그가 그렇죠. 다니듯이. 근데 이렇게 그냥 단순히 끽다전 비평기라 그래서 그 차 맛이 어떻다 이게 아니라 분위기를 설명하는데 아까 구둣발 지나가는 게 아름답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육색 스타킹을 싼 가늘고 긴 각성미의 신여성의 다리. 이 집에는 요즘 같으면 저거 애가 왜 저래? 너 누구야 쟤? 사람 이름은 없어요. 이 집에는 화가, 신문기자, 그리고 동경 대판으로 유학하고 돌아와서 할 일 없이 양차나 마시며 소위라는 유한 청년들이 많이 다닌다. 자기 얘기 아니야? 유한 청년이라는 그 게 유한 청년 같은 유한 마담이나 유한 뭐 청년이나 그런 스타킹 방식입니다. 색깔까지 보는 자기 같은데. 유한 청년이라는 게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네, 거리는 그렇죠. 애들 말하는 네. 거죠. 네. 봄은 안 와도 언제나 봄. 그분이 써야 할 제비. 여러 끽다점 중에서 가장 이 땅의 정조를 잘 나타낸 제비란 이름이 나의 마음을 몹시 이끈다. 에이, 제비 같은 놈 진짜. 딱 애가 지혜.
이런 기회비적 같은 꼭 하는 글 쓰는 수준하고는 애랑. 그래서 이 삼천리라는 잡지에 이런 방식의 광고 겸 기사 겸 이게 쭉이 돼 있거든요. 그 당시 유명했던 기생이 운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찻집은 아예 마담이 예뻐서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고 돌아다니는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마담 얼굴 예쁜 그곳은 여기다 이렇게 찍어서 일하기도 해요. 그런 거는 참 유용한 정보죠. 예. 여기는 찻집인데 네. 다방으로 개점이 됐고요. 여기서는 기생 출신이라도 어쨌든 약간 뭐랄까 예술인도 오고 네. 그다음에 일본 유학생들도 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시 배우 복혜숙이라는 분 인천 기생 출신이래요. 종로 이정목의 들어봤어. 피너스라는 그 다방이 만들어집니다. 배우도 여기 굉장히 많이 단골로 다녔고 문인, 그다음에 여운형 씨도 여기 다녔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쌀 도매업자, 광선업자. 여운영 선생도 별로 할 일이 없었나 보네요. 여기서. 근데 여기는 이제 해외 문학판은 출입이 없었다. 뭐 이런 특징이고 주로 틀어줬던 음악은 조선의 유행가, 일본 신민요 이런 걸 틀어줬다는 기사가 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아무래도 운영을 해야지 잘 될 것 같은데 이 외에도 뭐 좀 특징적인 다방이랄 게 하나 있을까요? 뭐 이거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이런 게 설명해 아니라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아예 이쪽이 그 예술인들의 아지트 같은 역할을 한 데도 꽤 있거든요. 좀 초기에 생긴 게 1927년 내지 28년에 생겼다는 이경손이라는 분이 관운동 입구에 카카듀라고 하는 다방을 개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1928년 9월 10일에 톨스토이 탄생 100주년 외국 문학 연구회 동인들의 간담회, 좌담회 이런 것들이 열렸다고 할 일 그러고요.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하고 앉았네. 지들이 그다음에- 톨스토이를 왜 떠들고 앉아가지고 정말. 근데 할 수 없는 것들이- 그 당시에 톨스토이가 굉장히 유명했어. 아니 그렇긴 한국에서. 한데 괴테 추종자들 모여서 괴테 시 읽고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아이고 요즘에 저기 영화배우 그 팬클럽 그때 영화배우가 많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랬겠지. 뭐. 아니, 근데 그래도 뭐 직업이라도 제대로 있으면서 그런 거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이때 돈도 못 벌면서 그러니까 하죠. 직업 있으면 바쁜데 언제 그거. 그 결혼해가지고 그 마누라 등쳐먹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이러고 앉아가지고 지들은 이러고 떠들고 있는 에이. 배우 이 김용규 씨, 심영 이런 분이 종로 2가 조선중앙기독교 청년회라고 하는 이제 YMCA 회관 근처에 멕시코 다방이라는 제목으로 개업을 했는데 여기는 의자, 테이블 이런 것들이 실내 장식을 이제 전공하셨던 분이 여기 실내 장식을 했고 그래서 여기는 주로 화가라든지 사진 작가, 무대 장치 이런 사람들이 합작해서 설치를 했던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여기 아지트화하고 있고요. 근데 진짜로 멕시코풍으로 했나 보네요. 좀 그런 것 같아요. 1930년대 소공동 대한문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 낭낭팔라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화가 이순석의 아뜰리에 겸 다방. 그러니까 요즘에 왜 특정 어떤 그러니까 그냥 다방의 형태가 카페 형태가 아니라 아뜰리에 겸도 있고 예를 들어 도자기 하는 그런 걸 운영하면서 뭐 차지까지 하는 거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당시에도 그런 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뜰리에 겸 자기가 그런 아지트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실은 1800년대 후반에 영국에도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많거든요. 영국에는 일단은 이제 아예 인테리어 개념들이 또 있었고 벽지, 실크 벽지라던가 이런 거를 주로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막 있고 되게 세분화되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하나의 뭐랄까 어떤 무슨 사조 이런 걸로 모여가지고 누구 집을 만드대 레드하우스 이런 것처럼 집을 만들어주는데 그 집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벽지는 누가 담당해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 건축 기본적인 골격은 누가 하고 여기에 뭐 목공은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그거 만들고 나중에 공장까지 만들더라고 인테리어 업자로 활동할 수 있게 그런 것들도 보였었거든요. 그건 좀 아주 생산적인 비즈니스 모델. 네. 다방이라고 하는 것은 1940년대 정도까지는 이렇게 예술센터의 역할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40년대 태평양 전쟁 나고 나서부터 뭐 설탕 중지, 수입 금지, 그다음에 커피 수입 금지 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때 카페가 다 사라지고 소위 이제 그러니까 다방이 사라지고 카페 형태의 유흥주점 뭐 이런 것들만 술을 파는 방식으로 지금 남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50년대 가서 거의 그야말로 룸팬들의 아지트 형식으로 완전히 좀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그때 가면 제가 네, 아는 네. 그 다방 아가씨가 커피 가지고 나오고. 근데 그게 꼭 그렇진 않아. 룸팬들이 죽치고 있어서 그게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도시는 전화가 별로 없잖아. 그때는 웬만큼 이게 사업한다고 되게 뭐 그냥 그렇잖아. 그러면 다방에서 전화. 다 다방에서. 다 다방에서 네. 전화를 주는 거야. 그래서 맨날 김 사장님, 박 사장님 하는 게 거기서 나온 거야. 다방 전화로 연락을 해서 오면은 이번에 거래됐으니까 빨리 뛰어와. 뭐 이런 걸 거기서 받았어. 아, 그거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영국의 그 젠틀맨 클럽. 네. 클럽이 그런 역할을 실은 했었거든요.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젠틀맨 뭐 그 그룹도 있지만 어쨌든 남성들이 집에서 있기보다는 아예 그런 클럽에 등록을 해서 거기 하나 방 하나 없고 거기에 막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뭐 도서관도 있고 사람들 모임도 할 수 있게 하고 나름 어쨌든 소위 이제 그 젠틀맨이라면 이런 걸 지켜야 되고 그 클럽에 다 소속이 돼야 되고 이런 어떤 문화다 보니까 자기 명함에 아예 그 저기 클럽 그 주소로 해서 우편물이 다 오게끔 하고 뭐 이런 구조들이 생겼었거든요. 오늘 조지 포먼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집중을 못하고 방송에 집중을 못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그 다방의 이름들을 좀 말씀을 드려줄게요. 카카듀 이런 다방이 있었는데 그때도 좀 이름 진짜 국제적이다. 네, 카카듀, 에리사, 낭낭, 트로이카, 파라, 미모사, 프라탄. 피가로, 뭐 피너스, 낭낭 뭐? 낭낭 팔라? 낭낭파라. 네. 오히려 프라탄. 그때가 더 했던 거. 저도 옛날에 그 당시 나온 소설 보면 괜히 영어 쓰더라고요. 영어만이 아닌데요. 이거 그냥 많아요. 어째 러시아어도 쓰고. 네. 그러니까 그 유인 멋부리려고 지금 네, 이제 또나미, 네. 멕시코 그리고 이게 뭐 또 이래요. 일본식으로 변형된 외국어를 그렇죠. 저기 영어를 또 네, 써요. 나이트클럽. 뭐? 나이트클럽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카카주가 무슨 뜻이야? 카카듀가 이게 프랑스 혁명 시기에 계몽주의기다 비밀 아지트 이름이래요. 정말 그래서 여기는 좀 특이하게 보면 그 뒤에 조선 사람 손으로 조선인후에서 맨 처음 나왔던 다방인데 수년 전에 관운동 앞에 3층 벽돌집으로 현재 이제 식당 부지가 됐다고 하는데 아래층에 이경선 씨가 포화라고 부른 게 당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어디선가 왔던 묘령의 여인과 더불어서 경영하는 곳이 카카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주인장이었던 이 씨의 대가당 취미를 반영해서 촛불을 켜고 대가당 취미는 또 뭐냐? 대가당 대가당스. 땡깡이라면 땡깡 아니야? 데카당트가?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인도 풍잠에 마포 테이블 클로스에다가 뭐야? 봉상 탈춤에 가면을 걸어놓고 간판 대신에 붉은 칠을 한 바가지 3쪽을 달아놓았고 한때 서울거리에 이채를 띄었다. 예. 무슨 괴기하우스잖아. 근데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 예, 수경낭자전 춘희를 감독한 미형의 이경송과 하와이에서 살다 왔다는 에그조틱한 여인과 공동 경연인 이 다방 카카드는 에그조틱은 또 뭐야? 달걀스럽다는 건가? 아니 저기 열대풍 그 이국적인 이렇게 해서 이 다방 카카드는 그 무렵 젊은 새들의 가슴을 타게 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할 건 아주 겁날 것 같은. 그 기사 쓰는 기자나 이거 만든 사람이나 진짜 정선우님 말이 맞아. 뭐가 미쪽 취향인지 모르겠다. 여기다가 저기 닭 잡은 다음에 닭모가지 갖다 걸어놓으면 진짜 잘 어울리겠네요. 10년 카페. 이런 거를 한번 재현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야, 들어오는데 그거 왜 그런 거 없니? 이런 거 모아가지고 좀 사진이 없어도 적당히 묘사갖고 복원해서 낭만 팔라가 참 좋을 것 같아. 이거 그래서 낭만 가게 한 팔라. 6개 이렇게 딱. AI에다 집어넣고 이미지 만들어달라면 해줄 것 할 수 같은데 같긴 해요. 챗GPT에서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름이 뿌라탄이라고 하는 뿌라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 제목인데 일본식 발음이에요. 네, 일본식 이게 발음. 플라타너스 아유 유치진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극예술 연구 회원, 문인들, 일본 학생, 총독부의 월급쟁이들이 출입을 하는 곳이었고 서양식 곡들이 많이 선호가 돼서 그런 곡들만 많이 다방이 근데 이렇게 이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약간 고급스러울 수도 있고 좀 특색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기괴하거나 잡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랬다가 이게 나중에는 제가 알고 있는 다방 한 60년대 70년대 보면 다방에 보면은 순 백수건달 양아치들 모여 있는 걸로 바뀌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 근데 일부 많이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건달들 모여가지고 할 일 없는 애들 모여서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식으로. 다방의 순기능이라고 보자면 약간 살롱 문화처럼 뭔가 예술이든 문학이든 이런 거를 의존하고 약간의 아지트처럼 활동하고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화가들이 모인다든지 전시가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곳들 역할을 했었는데 점차 이게 이제 영리화되고 하다 보니까 막 아까 디스플레이도 막 인테리어도 막 희한하게 하는 이런 데도 생기고 막 서로 이렇게 윈윈해서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모여서 뭔가 뭐 예를 들어 시 발표를 한다 그랬을 때 어떤 뭐 무슨 회관 같은 데 모여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조그만 데서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이런 방식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죠. 이런 다방이라는 게 아무래도 주로 서울에 많이 있었죠. 그쵸. 네, 저 지방, 네. 지방은 혹시 지방은 뭐 부산이나 이런 데 혹시 모르겠네요. 일본 사람들도 많이 있어. 네. 있고 부산이라던가 소위 일본인들이 좀 많이 있는 도시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다루는 거는 주로 서울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자료들 이렇게 보면은 부산 위주로 뭐 대부분 이제 남포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쪽 주변에 있었던 거라던가 처음 생겼던 호텔이나 혹은 다방 이런 얘기들도 같이 보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면 요즘에 지역별로 그 근대사 자료집이라든지 혹은 그 아카이브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거기 그 당시에 사진들이라든가 기사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도 요즘에 상당히 많이 있어서